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5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8월 달 되니까 확실히 좀 달라졌죠. 뭐 딱 8월이 되자마자 좋아졌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일단은 6월 중순부터 7월 달까지 시장이 비이상적으로 너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주식 투자를 정말 평생 해오면서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장은 처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월달 들어오고 나서 일단은 뭐 코스닥이 쭈루룩 한 3일 연속 올라오다가 오늘은 잠깐 쉬어주는 척 하는데 코스피가 또 이렇게 받쳐주고,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시장이 떨어질 때는 악재 그리고 약간은 안 좋은 뉴스들이 시장에 많이 등극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시장이라는 게 차트도 100% 맞는 게 아니고요. 수급이라는 것도 100%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장을 겪어보면서 어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 시장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세력들이 정말 잘 이용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약간 편승되지 못해가지고 시장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돈 벌기가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번에 좀 반성이 컸던 게, 정말 시장에서 공포를 보여주면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뭐 일단은 이번에 시장을 좀 복귀를 하면 7월 달에 시장이 하락했던 거는 뭐 100%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만, 결국에 레오파드 같은 사태가 나오면서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시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멘탈은 이상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강제 청산이 되면서 시장이 빠졌다라는 거를 지금에서야 이렇게 좀 회부를 해보면, 야 진짜 시장은 정말 마음 먹고 누르기 시작하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됐던 간에 8월 달엔 좀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는 이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V자 반등으로 코스피가 뭐 9,000포인트를 단번에 복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1,000포인트를 갑자기 복구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희망적으로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얘기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제 호르무즈 오늘 안 열면은 뭐 난리 날 거다. 뭐 이란에서도 뭐 열 거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호르무즈의 통행료는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거는 제가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는 미국이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행료의 개념보다는 약간은 뭐랄까요? 그 해협 관리비? 예, 관리 비용으로 수치를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미국과 이란이 현재 이 전쟁을 그만하고 합의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란이 원하는 거는 전쟁으로 인해서 손해본 거를 돈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뭐 핵을 포기하고 호르무즈를 열면서 미국한테 백기를 드는 건데, 둘 다 한치의 양보도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 측에서는 이란의 핵 포기에 대한 대가로 호르무즈에 대한 관리 비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통행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존심상 통행료라는 표현은 안 할 거고요. 뭐 호르무즈, 아름다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해주는 이란과, 특히나 이제 밑에 쪽은 오만이잖아요. 오만에게 뭐 관리비를 우리가 주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잘못 건드린 거죠. 결과론적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 비용이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게 된다면 아마 안에 들어가 있는 중동 국가들도 굉장히 불만이 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동산 원유는 원래 이제 중진류로 굉장히 값이 싸고 가성비가 좋았는데, 통행료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홍해 쪽이나 아니면 호르무즈 바깥쪽으로 송수관로를 뚫어가지고 호르무즈를 이용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랑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제 임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에서는 하나 정도의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 요소를 갖고 갔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하는 뉴스 기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갖고 와 본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늘 스페이스X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우주항공 섹터가 꽤 괜찮았잖아요.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뭐 어떠한 말, 뭐 예를 들어 스타링크에서 돈을 벌고 앞으로 뭐 로켓을 이렇게 쏠 거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도 부족할 거다.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만드는 업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메모리가 필요한 업체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는 또 좋은 소식이구나. 예. 원래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 왔을 때도 최태원 회장한테 장난식으로 칩 좀 달라고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렸고, 또 최태원 회장이 칩에 대한 공급은 계속해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팹을 늘리고 공급가를 낮춰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최태원 회장은 어찌됐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호소력이 짙지 않았다면,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 한다? 이거는 조금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체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뿐 꿈과 현실을 제대로 현실로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메모리 반도체 여전히 공급 부족하다. 이 멘트가 저의 심금을 좀 올렸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 반도체가 오늘은 정말 좋지만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한 이틀 정도 쉬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로봇이 가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가고,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쉬었는데, 역시나 이런 걸 본다면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반도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한철 장사처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단은 포트는 여전히 반도체 30%는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전자 폴더폰 폰, 갤럭시 폴드 8이죠. 네, 폴드 8인데, 요번에 이제 여권 형태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사전 예약이 이미 종료가 됐고요. 1분당 140대가 팔린 격이라고 하네요. 엄청난 기록을 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삼성 폴더폰만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되게 편하고, 이게 이렇게 딱 펼치면 그 전자신문이나 리포트 읽기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 접히는 핸드폰은 못 써요. 그러니까 조그만 화면 폰은 아예 못 씁니다. 그래서 제 폰이 폴더 7인데 이 7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사고 나서 되게 만족을 했는데, 이번 8은 디자인도 제 거보다 조금 작은 디자인이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뭐 이게 많이 팔린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요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요게 이제 보시면은 뭐 힌지를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의 뭐 공급 업체, 요런 업체들은 조금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사실은 맨 처음에 끌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자칭 제약바이오를 정말 사랑하고,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을 때도 너무 마음이 아팠었던 저로서는 알테오젠의 오늘 라이선스 계약 5천억짜리가 너무나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사실은 알테오젠이 올해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해서 터트렸는데 갑자기 미국 이란 전쟁이 나서 수급을 뺏겼고, 또 터트렸는데 반도체 수급 쏠림, 단위종을 레버리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알테오젠이 정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를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트를 중간에 차트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오늘 조금 실망스럽긴 해요. 알테오젠 보면 일단은 월봉으로 볼게요. 2026년도 요 기점으로 2026년도 기점으로
요렇게 계속 빠졌어요. 근데 사실 보시면 2024년도 상승 좀 쉬었다가 2025년도 이렇게 상승했는데 2025년도 2026년도는 현재 2024년도의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좋아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2026년도에 빠지긴 빠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시면 솔직히 많이 안 빠졌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저점까지 보신다면 거의 뭐 절반 가량은 빠졌는데 보시면 차트 자체가 흐름 자체가 올랐다가 빠지긴 했는데 계속해서 저점을 좀 지켜주려는 박스권에서 좀 남들보다 덜 빠졌죠. 요거 더 빠진 거는 뭐 더 다 그랬으니까 남들보다 덜 빠졌어요. 보시면 ABL 바이오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딱 되고 나서 주르륵 계속 밀렸잖아요. 그 반면에 뭐 또 리가켄 바이오 한번 볼게요.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격하게 좀 밀리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알테오젠은 급격하게 밀린 느낌은 없죠. 차트상으로도. 예, 그나마 되게 잘 지켜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요 중간중간에 요때 한번 그리고 요때 한번 중간중간에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해서 따냈고 거기다가 그 할로자인과의 분쟁도 어느 정도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이 이제부터는 좀 시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5천억짜리 계약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주가가 왜 안 가냐? 보시면 차트적으로 일단은 박스권 상단과 하단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한 거 빼고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연초부터.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날 아까 풀이장에서는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이렇게 급등하는 날 어떤 생각이 드냐? 그냥 팔고 빨리 탈출하고 싶거든요. 예, 개인 투자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요 매물대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제가 봤을 땐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무상증자 권리락이거든요. 결국에는 어제까지 매수한 분들만 0.3주가 나가기 때문에 어제는 추가적으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온 것 같고 오늘은 그 수급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0.3주만 받아가려는 단기 세력들이 좀 파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테오젠이 이런 식으로 좀 치고 나가 준다면 제약바이오들도 조금은 방향을 좀 틀어서 올려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제 제가 제약바이오의 급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 수급의 빈집이었는데 그 수급의 빈집을 기관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조금은 오버슈팅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되게 좋은 소식입니다. 고객사는 비공개예요. 강세업종을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광통신, 제가 정말 과거에 좋아했었던 광통신. 저희는 수익을 보고 다 나왔지만 여전히 광통신, 뭐 세미컨덕터,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미래 기술이에요. 저는 광통신이 유리기판보다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코닝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코이런트 뭐 이런 종목들이 광통신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꽤 있고 우리나라도 광통신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면 되고 카메라 모듈 LG이노텍 삼성전기가 오늘 동시에 갔습니다. 오늘은 기판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카메라 모듈 뭐 테슬라 로보택시의 카메라 모듈을 전적으로 우리나라 걸로 한다. 요건데 단독 기사인데도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고 건설 대형 건설주들은 제가 꼭 쥐고 계시라 그랬죠. 요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건설은 지금 3가지 섹터가 붙어 있어요. 원전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이 붙어 있고 미국이란 재건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는 게 좋고 태양광 어제부터 좀 꿈틀꿈틀 거리더니 역시나 태양광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태양광 쪽에서는 OCI가 제일 나을 것 같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약세업종을 좀 빠르게 볼게요. 백화점이 오늘 좀 약세거든요. 현대백화점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제가 일단 숫자만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실적이 이전됐는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아니면 현대백화점의 지누스라는 그 가구업체가 실적에 좀 약세를 보여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백화점은 제가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은 실적이 이런 식으로 2분기 실적이 꺾였다라는 게 저는 충격이에요. 왜냐면 1분기와 2분기에 백화점의 명품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투자 아이디어 훼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대응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게임과 엔터 쪽만 안 가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재미가 없는데 저는 엔터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 쪽은 확실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게임들도 저는 펀더멘탈이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약세 업종 중에서 저는 게임 쪽을 좀 보고 싶다라고 정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레벨업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시장은 지금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충분히 돌아서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좀 즐기시되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7,000포인트까지는 시장이 강세가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정리 드리면서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